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부예요. 얘랑은 30대 중반이고요. 평범한 직장에 다녀요. 저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 이야기예요. 시댁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랑 그리고 5살 터울의 시누이가 있어요. 얘랑과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했다더군요. 전에 예랑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뚜렷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역마살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1년에 집에 있는 날은 얼마 없었고 거의 대부분을 외지로 돌아다니셨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예랑과 시누이를 혼자 몸으로 키우셨어요. 거기에다 여자 문제도 복잡해서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정에는 소홀하고 시어머니에게 잘못하니 당연히 예랑과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가장 노릇도 못하고 외지로 돌아도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예랑과 시누이는 학창시절 사고 한번 치지 않는 모범생이었대요. 남편은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노고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뻔뻔하시고 염치가 없으신 것 같더군요. 예비 며느리인 제 생각은 아니고 남편이 늘상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시아버지 될 분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여하튼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가정은 나몰라라 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타지 생활이 힘드니 가정으로 돌아와 누가 봐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십니다. 예랑이 해준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는 예랑이나 시누이가 집에서 자기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다네요. 그럴 때마다 뭘 믿고 그러시는지 아버지의 권위를 꼭 내세우시며 말씀하세요. 가족들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본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가장의 위신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 또 자식들이 이러는 건 다 시어머니가 잘못 키운 거다. 라며 시어머니 탓을 한다네요. 남자로 태어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이만 많으면 가장이 되는 건가요? 가장의 노릇을 다해야 가장으로 대접을 받죠.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지는 게 가장의 1순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가족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시다고 가장 행세하시고 하시는 거 없이 대접만 받으시려는 아버님은 제가 봐도 솔직히 염치가 없는 분 같았어요. 시댁 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한 달 전 일이네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더군요.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셨던 시아버지는 뻔뻔하게도 이랑보다 1살 많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임신까지 했으니 시어머니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신데 참 주책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조만간 자식들인 저희한테 소개시켜 줄 테니 그리 알라고 만나면 어머니 하면서 깍듯이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가 뻔히 계시는 이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신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예랑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고 당신 같은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라고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더군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창피한 것도 없으신지 저까지 불러서 저러고 싶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도리어 예랑을 꾸짖더라고요. 예랑은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예랑을 쫓아서 따라 나갔어요. 저는 예랑에게
어머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화내지 말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응? 이라고 하며 예랑을 겨우 달래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들어가자 이야기가 다 끝난 듯 집안이 조용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온 예랑을 보고 싸가지 없이 아버지한테 대든다며 혀를 차시더니 집을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할 말이 있으니 저희 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여기에서 사는 건 그렇고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집을 구하는 돈을 아마 시어머니가 해주려나 보더군요. 얘랑은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돈을 해주느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얘랑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얘랑을 따라 나갔어요. 얘랑은 어머님을 위하는 천하에 없는 효자 아들인데 오죽하면 저리 화를 낼까 생각했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 일은 어머님이 잘못 처신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본인 남편한테 임신한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거기다 돈까지 주면서 집까지 구해준다고 하는 건 정말 지나치지 않는가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혼도 하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구해주셨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되며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큰일은 지금부터예요. 며칠 전 시아버지가 우리 회사 앞으로 오셨어요.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회사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만나서 한 말은 정말 기가 막혀서 머리가 멍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에게 한 말은 저희가 결혼하려고 잡아놓은 결혼식장을 본인이 쓰겠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며 본인은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너희들 새어머니는 특히 새어머니를 강조하더군요. 여하튼 새어머니는 결혼이 처음이라며 아무래도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신혼여행까지 가겠다네요. 참 나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며느리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버님 혼자만의 생각 아닌가요? 어머님이 아버님 이러시는 거 아세요? 만약 어머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당연히 너희 시어머니도 알고 있고 허락했다. 너만 오케이 하면 된다. 그렇게 할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청첩장을 다 돌려서 친척들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님도 허락한 걸 제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어른들이 어른이 잘 생각해보고 꺼낸 이야기를 어른 네가 안 된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그러면 식장을 따로 알아봐서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희 새어머니가 점점 배불러 오는데 예약하고 또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한 너희 새어머니가 당연히 너희보다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되는 곳을 알아봐서 저희보다 빨리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토를 단다며 화를 버럭 내시며 가버리시네요. 시아버지는 저도 바보인 줄 아시나 봐요. 시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이미 계산 끝난 우리 결혼식장을 탐내는 거 뻔히 아는데 그것도 제가 모를까봐 저러시나 싶더군요. 그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도 알고 계신 내용이고 허락도 하셨다니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현명하시고 올바르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본인 남편이라서 바람까지 피우고 애까지 낳으려고 해도 넘어가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저는 그럼 무슨 죄가 있나요? 왜 저한테까지 희생을 강요하시는지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예랑에게 말 안 하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밤새 생각을 해봤지만 이해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제 입장도 있는데 그리고 저희 친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러나 싶었어요. 청첩장도 다 돌려서 친척분들과 부모님 지인분들 다 아시는데 시아버지 세장가 때문에 저희가 예약했던 결혼식장을 시아버지 하시라고 양보해서 저희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하면 엄마 아빠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시아버지 세장가 때문이라는 걸 말 못하겠죠.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미룬다고 해도 뒤에서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걸 왜 제가 감당해야 하는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하는 제 결혼식에 제가 뭔 죄가 있다고 희생을 해야 하나요? 저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보고 도저히 이야기가 안 통할 것 같으면 파혼할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어디 가시는 거냐고 여쭤봐도 가보면 안다고만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어느 빌라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는 어디인가 또 누구네 집인가 궁금했어요. 배를 눌렀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거기는 시아버지가 새로 구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신고 가신 신발 한쪽을 벗어들고 시아버지를 패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행동에 반항 한번 못하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꼼짝없이 당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시아버지 머리채를 잡았어요. 시아버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난 다음에야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잡들이를 끝내고 나서 젊은 응하고 바람 피워서 임시까지 시킨 것도 모자라 하나뿐이 없는 아들 결혼식에 지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냐? 네가 사람이냐? 내가 참고 있으니까 네가 좋아서 참은 줄 알았냐? 너랑 이제 안 산다, 안 살아. 이 집도 4명이니까 당장 다른 데 구해서 나가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 서슬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어머님은 멋지게 시아버지에게 한 방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 내가 참은 것은 너희들 결혼할 때 애비라고 참석이라도 시키려고 그런 거다. 너희들 결혼식 흠 안 잡히게 하려고 참은 거야. 그런 내가 이런 모습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런 사람을 앞으로 시아버지로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 신랑이야 혈육이라 용서하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싫은데 참고 그럴 필요 절대 없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알겠지? 라고 하시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어머님을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죄송스러웠어요. 어머님은 끔찍하게 싫은데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 마음도 몰라주고 어머님을 바보 같다고 생각했으니 제가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저도 어머님처럼 멋진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어머님 참 멋지죠? 그렇죠? 후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 그간에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셨고 결혼식에는 시어머니만 참석하실 거라며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라고 마음 쓰지 마시라고 하며 그간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시어머니를 위로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시어머니 좋은 분이시니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아참,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결혼 후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려고 준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연루는 무시 못하겠네요. 빈틈이 없으셨어요. 자식들 혼자 앞두고 속으로만 끓이시고 내색을 하지 않으시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멋진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 후에 어머니께 많이 배워서 저도 꼭 현명한 엄마가 될 거예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